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328쪽부터는 이제 요금 책정 방식, 요금을 정하는 방식을 말씀을 드릴 건데, 다시 얘기하지만, 요금은 정하는 사람, 요금을 실제로 집행하는 사람, 이용자, 그 다음에 이용하지 않는 제3자, 그리고 그 공공기관이 아닌 정부의 생각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의 요금 체계는 이 교과서에 있는 건 당연히 다 반영이 되어 있고요. 어떤 형태로든지 조금씩 개선해서 더 경제적이고 더 합리적인 것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지금도 오로지 이것만 연구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좀 꽤 많으세요. 요금이 워낙 민감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 요금 책정보다는 당연히 일반 기업, 특히 대기업의 요금 책정이 훨씬 정확해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리고 더 민감해요. 자, 우리가 예를 좀 들어드려야 이게 이해가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제품은 바로 휴대전화예요. 그리고 휴대전화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뭐 와이파이를 하든 뭐 통신을 하든, 자, 일단 그 무선통신 기기이기 때문에 좋든지 싫든지 이동통신 3개사의 그 통신망을 이용하면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근데 이게 휴대폰 요금하고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뭐 결합상품 그래가지고, 자, 휴대전화를 판매하시는 분들조차도 결합상품의 개수를 다 알지는 못해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판매하는 사람도 효율적으로 판매할 수 있고, 자, 듣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요금제를 만들어 놓죠. 등급별로. 보통 5등급 아닌가 싶어요. 뭐 제일 저렴한 것부터 제일 비싼 것까지. 자, 그런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이러한 일반적인 요금제, 특히 저나 여러분들이 쓴 요금제가 좀 적용되지가 않아요. 그러니 알뜰폰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기계가 달라지잖아요. 벌써 기계가 달라지면서 알뜰폰에 관련된 요금의 종류가 또 등급별로, 급감별로 나와요. 뭐 제가 알기로는 2,300원, 3,000원 정도 한 달에 내는 요금부터, 많이 내도 2만원짜리 요금이고, 자, 제가 내는 요금은 완전 무제한 최고 요금 수준에서 내는 사람이고, 또 아닌 사람들도 있고요. 요금의 등급이 천차만별이요. 근데 그거는 거기에 맞는 스마트폰 제품이 달라서 그렇기도 하죠. 자, 알뜰폰에 쓰이는 거는 좀 옛날 제품들. 근데 뭐 전혀 통신하고는 지장이 없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젊은 분들이 쓰는 거는 좀 최신 고가 사양의 제품들이죠. 자, 이런 것처럼 휴대전화하고 통신사만 딱 봤을 때 이게 제일 이해하기가 쉬운 게 요금이에요. 근데 이거를 국민들, 그러니까 개인에게 네가 알아서 네가 요금을 정해보라고 하면 흔히 다이렉트 보험 방식이에요. 그냥 이렇게 요거 누르고 요거 누르고 계산 얼마? 네가 한 달에 납부할 보험료는 얼마? 이게 다이렉트 보험인데, 만약에 다이렉트 보험처럼 이걸 한다 그러면은 아마 머리 진짜 아플 거예요. 쓰는 사람들이. 내 친구는 어떻게 했을까? 넌 이거 어떻게 했냐? 뭐 누르고 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면 요금이 다 뒤죽박죽 돼요. 그리고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이거 왜 내가 이 서비스 안 돼요? 고객님께서 그거 표시를 안 해가지고 그거는 서비스 제공이 안 되는데요?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 콜센터가 아마 24시간이 뭐예요? 365일 25시간 동안 난리가 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렇잖아요. 저만 해도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십니까? 네. 그거 귀찮으니까 전체 동의. 자, 다이렉트 보험처럼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오히려 그게 더 불편한 거예요. 원래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세계의 여러 나라의 뭐 시험한 결과, 사람들이 디폴트 값, 그냥 정해진 값에서 고르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정해진 옵션이 5개가 넘어가면 안 돼. 3개. 자, 상중하, 좌, 중간, 우, 뭐 이런 식으로요. 이 사람이 단순하다고요. 자, 그런데 그런 건 그 소비자 입장인 거고,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 328쪽부터 얘기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서비스 원가주의. 자, 서비스 원가주의는 공기업이 공급하는 서비스의 생산 공급에 소요되는 원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측정한다. 자, 여기서 원가라고 하는 것은, 자, 모든 비용과 추가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이윤을 포함하는 총괄 원가를 말한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코스트 오브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비용이란 뜻이에요. 딱 그 최소한의 원가 기준 가격입니다. 자, 그 다음에 329쪽에 원가 적산 방식. 자, 적산은 더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코스트 플러스라고 돼 있죠. 자, 원가 적산 코스트 플러스 방식은 자, 잡아온 비용을 실제로 발생한 뭐 이자, 배당 예상액, 기타 이윤을 고려한 적정 이윤을 적산하여 요금을 결정한다. 자, 벌써 여기서 배당금이란 단어가 나오고 지급 이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주식회사 개념에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공공서비스 공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산해서 총 요금 수입으로 결정하는 방식. 자,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계한다. 자,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계해서 총 요금 수입으로 결정하는 건데, 이게 바로 자, 앞에서 얘기했던 총과 원가하고 좀 차이가 있죠. 벌써 이런저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계산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도 이런 329쪽에 중간 문단을 보면은 영어로 풀 코스트라고 돼 있어요. 완전 총괄 원가예요. 이것저것 쓰인 돈을 다 집어넣어서 계산한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산출 방법이 비교적 단순해서 이거는 납득이 쉽게 돼요. 그래야지. 뭐 이윤도 좀 내야 되고, 이것도 이것저것 해서 다 세금, 공과금까지 포함해가지고 적산하는 게 맞아. 이게 코스트 플러스 방식으로 가장 또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330쪽에 이제 있을 공정보수 방식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어쩌면 가장 핵심일 수도 있어요. 요금에서는요. 자, 공정보수. 자, fair return이라고 돼 있어요. 자, 영어에서 fair라는 단어, 우리가 스포츠 경기에서 fair play라고 하잖아요. 이거에 대한 공정은, 이 fair라는 단어는 내가, 나나, 너나 우리가 서로 일정한 규칙을 지켜가면서, 규범을 지켜가면서 서로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노력한 대가예요. 좀 어렵죠.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파울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그래서 축구 경기 같은 경우는 자, 옐로우 카드, 그 다음에 레드 카드잖아요. 내가 공을 잘 몰고 가는데 상대편이 와서 나를, 자, 우리의 규칙을 어긋나게 나를 방해해서 파울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반칙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 공정이라는 단어가 쓰면 반드시 숨겨져 있는 게 원칙이 어긋나는 경우, 반칙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모든 이 경제학이나 경영학, 정치학에서 페어라는 단어는 우리 각자 서로 피해 주지 말고 어떤 주어진 규칙에 따라서 무언가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목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이해한 건 그래요. 특히 여기는 그냥 리턴이라는 단어 들어가잖아요. 리턴이라는 거는 그래, 내가 어떻게 한 만큼에 대한 나의 노력의 대가를 돌려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정하는지, 난 노력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더 받아야 돼, 이럴 수도 있고, 뭐 나는 적당한 것 같아. 그럼 그 적당한 선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보수는 330쪽 읽어드릴게요. 공기업이 노력한 진실하고 유효한 순자산인 요금 기초에 대해서 적정한 기회비용의 공정 투자 보수율을 말한다. 이렇게만 어려워요. 벌써 뭐냐, 공기업이 어떤 제품을 생산하려고, 이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 공기업이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원래 다른 것도 할 수는 있지만 그것 좀 줄이거나 포기하고, 기회비용이죠. 이 서비스에 집중을 하는 그 순수한 노력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또 어려워진다고. 그래서 딱 페어라는 단어만 기억하세요. 자, 어떤 일정한 규칙이나 규범에서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대가예요. 공기업도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야, 우리는 너희들 일반적인 뭐 민간 시장이나 기업에 폐해를 끼치지 않고 우리는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근데 이 서비스에 제공되는 우리의 노력은 이 정도라고 판단하니까 이걸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보수율, 그 330 네모칸 돼 있는 게 공정보수율이라고 돼 있죠. 이거를 어떻게 정하는 건데, 보수율은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제가 이 부분이요, 이자, 배당금, 기타 이익을 고려한 수치가 맞아요. 보수율이. 근데 이 보수율을 약간만 다르게 생각하면 이게 이자율이에요. 나는 노력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나는 여기다가 약간 더 받고 싶어. 난 내가 너한테 100만 원을 빌려주는데
너한테 1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그 100만 원을 쓸 수 없는 거에 대한 대가가 이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동성, 현금 활용, 유동성을 제약하는 조건에서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준 거니까 네가 나중에 갚을 때는 이자를 가산해서 갚아. 이게 원래는 맞는 거예요. 자, 이게 보수율이에요. 보수율, 이자율, 이 같은 얘기예요. 원칙적으로 보면요. 난 여기에 더 노력했어. 그 대가를 공정보수율이라고 하는 거고, 이자율, 나는 너한테 뭘 빌려줬어. 널 빌려준 만큼 내가 사용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용에 대한 대가를 나한테 줘. 이 말이 같아요. 이게,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제 그 부동산 관리, 건물 관리하는 업체라든가, 나중에 건물주가 되실 뭐 그럴 분이 계시겠지만,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서. 자, 임대료를 올리겠다. 그럼 임대료를 왜 그만큼 올리는지에 대한 공식들이 또 부동산학에서는 또 있어요. 그게 이 공정보수율하고 말이 같아요. 원리가 같다고. 그러니까 딱 맞게 같은 건 아닌데 기본적인 발상이 같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331쪽의 위에서 5번째 줄이요. 공정보수를 결정하는 공정보수율은 공익기업의 지급이자 주식배당금, 기타 이익요금에 대한 비율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332쪽에 자본비용 방식이죠. 자, 캐피탈 코스트인데 중간번단이요. 자, 공기업의 요금은 공기업의 발전에 쓰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국민 경제적으로 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 광의의 원가를 보상해야 한다. 이건 이렇게 되면 약간 가격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광의의 원가. 자, 경영 원가를 보상하는데 캐피탈 코스트가 자본 기준이기 때문에,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본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영업비용 같은 거 약간 더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보다는 더 가격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방식이 있는 이유는, 야, 이거 겨우 한 만큼만 얘네가 돈을 벌어가면 이게 나중에 유지가 되겠어? 차라리 지금 돈을 조금 더 요금을 올려가지고 얘네가 앞으로 계속 서비스할 게 도와줘야지. 이런 이제 발상이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부담능력 방식인데요. 자, 부담능력 방식인데 중간에 뭐 서비스 가치주의, 사회적 원리주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공기업 입장이라 받는 수요자 입장이라서 제가 설명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자, 부담능력 방식은 이건 이해하기가 쉽죠. 334쪽이요. 부담능력 방식은 서비스 수요자의 부담능력을 기준으로 요금을 결정한다. 나는 같은 거라도 나는 10,000원 낼 능력이 있어. 나는 1,000원 낼 능력이 있어. 부담능력 방식. 이거는 이제 그 수요자 입장에서의 얘기입니다. 사회복지 확산 방식이죠. 자, 334쪽인데, 자, 이거는 그 사회복지 확산 방식은 이거는 공공서비스의 완전한 이용을, 자, 국민 전체에 최대한 활용할 수 최대한 보장, 복지 혜택을 준다는 의미에서 사회적 편익을 고려해 가격을 결정해야 된다. 자, 그래서 통신 비용 같은 경우가, 그리고 통신 비용보다 인터넷 비용 같은 경우가 사회복지 확산 방식에 가장 적합한 거죠. 우리는 지금 인터넷 비용이 거의 0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 뭐 생각도 비교가 불가능하지. 유튜브 영상 하나 내려받으려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만약에 지금의 유튜브 영상 하나 내려받으려면 불가능해요. 불가능으로 전 봐요. 왜냐하면 1기가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능으로 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10기가, 100기가가 뭐예요? 테라바이트 개념이잖아요. 테라바이트를 지금 인터넷망으로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비용이 0이에요. 이게 사회복지 확산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소비자의 편익을 보장하는 차원이 바로 부담능력 방식, 사회복지 확산 방식이고, 앞쪽에 나와 있는 서비스 가치주의, 사회적 원리주의 다 같은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거는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 입장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335쪽에 인센티브주의인데, 자, 위에서 네 번째요. 자, 또한 최근 공기업에서 자체 혁신을 통해서 성과를 내는 경우는 공기업 요금 결정에 반영한다. 그리고 잘 했으니까 공기업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혁신 성과 가격 방식이 소개되고 있다. 자, 이거는 공기업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이게 흔히 말해서 진짜 대박 빵 터졌어요. 반응이 좋아. 그 정도가 된다고 하면, 그래, 너희가 그거 하나를 수고했으니까 요금을 조금 더 받아도 돼. 또는 요금을 더 올리기가 어려우면은 다른 형태로 정부가 공기업에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36쪽의 네모칸 바로 아래요. 가격 상한 규제는 자, 그 공기업을 민영화하던 시기에 가장 많이 채택되었던 건데, 당연히 가격 상한 규제는 저 어느 선 이상을 올리지 말라고 이제 범위를 정해주는 거죠. 이거는 미래 시점과 물가를 고려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서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